자, 7.10 대책 이후에 다가올 상황,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사상 초유의 세금 폭탄,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보유세 폭탄, 증여세 중과 등 세금 폭탄,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폐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쏟아졌죠. 가히 폭탄이라고 할 만합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폭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폭탄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한 지금 이 세금을 과세하는 그런 대책이 나왔죠. 자, 정부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인식하고 징벌적 과세 방안을 계속 쏟아내는 거죠. 다주택자가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다주택자를 어떻게든지 집을 내놓게 해야 되고 더 못 사게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과세 방안, 징벌적 과세 방안 하다못해 전세를 지금 뭐 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해가지고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같이 합쳐서 뭐 2년 플러스 2년을 더 살게끔 해주겠다. 아니다. 2년과 4년, 그럼 총 4년이잖아요. 4년까지 부족하니까 평생 살게 해주자. 이런 법안도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밌죠. 되게. 근데 이제 일단 대책은 발표됐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이 전혀 안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혼란이 가중돼서요. 막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지 우리는? 막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지금. 자, 지금 상당히 좀 어수선한 시장이다. 자, 그러면은 정부의 기대대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까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다주택자의 저가 매물이요. 저가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고가 매물은 안 나올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정말 투자 가치가 있고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가 오르는 폭이 상당히 클 거야. 이건 정말 좋은 지역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걸 갖다 지금 아깝게 매도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증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증여세도 지금 막 올리겠다고 해. 12%까지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증여세 올리더라도 만약에 증여세 올리잖아요. 그렇더라도 다주택자 정말 좋은 곳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해주면 해줬지 그걸 갖다가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우리가 소위 갭 투자라고 해서 지방에 이렇게 전세 끼고 돈 투자금이 좀 작게 해서 투자를 했던 그렇게 특히 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크다는 요소가 없는 단지 전체 시장이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오른 거죠. 예, 그런 지방 매물부터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서울 매물은 아주 저가 매물 아니면 나올 가능성이 작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그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한 거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은 중고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매물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주택 소유자의 매도 선택은요.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지방 그다음에 어디예요? 경기, 서울 순서대로 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서울이고 그다음이 경기고 지방이 가장 상대적으로 작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오르는 순서대로 매도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정부 7.10 대책 내놨지만 여기 기사 제목을 보면요. 더 늦기 전에 사자. 무주택자도 불안감에 매매시장 뛰어들어. 이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왜 지금 무주택자들이 불안감에 매매시장을 뛰어듭니까? 규제가 지금 22번째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국토부에서는 4번째인가 지금 5번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온 건 좌우정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대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대책이 나오면은 집값이 이제 잡히겠네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 이게 또 몇 달 지나니까 집값이 막 올라. 이걸 지금 계속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규제 대책이 나오고 나서 좀 기다렸다 보면은 또 다시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규제 이후에 집값 상승에 대한 학습 효과가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하고 갈아타기 수요가 이참에 서울에 똑똑한 집 한 채 사자. 이렇게 해서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상황을 보니까 이 대책이 나와도 시장이 안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집값 상승할 것이다. 그럼 지금 빨리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할까요? 집값 계속 올라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지금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위기의식이. 왜냐하면은 30대나 뭐 무주택자들 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출도 안 나오지. 그렇죠? 그렇다고 청약을 하려니 가점이 낮아서 또 안 되지.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내 집을 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대출, 전세 대출 받아서 집을 구입을 하고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거죠.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하고 본인은 그냥 월세로 살면서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저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입했던 분들이 이제는 무조건 전세를 끼고 사면 전세 대출 받아 사면 6개월을 살아야 되거든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들어가 살아야 돼. 돈이 어디 있어서 전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학습 효과예요. 89년도에 우리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니까 그게 이제 89년도 법이 제정이 돼서 90년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89년도에 이미 그때 집값이 엄청 전세값이 엄청 상승하고 90년대에도 엄청 상승했다. 미리 올렸더라. 전세값을. 1년이었는데 2년 동안은 전세값을 못 올리니까 그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상한제에서 4년이 되면요. 또 4년 동안은 전세 5% 이내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다. 또 전세가 오르겠네라는 인식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서울 공급 물량이 지금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나고요. 올해 4만 3천 가구에서 내년에 한 2만 2천 가구로 반토막으로 딱 떨어져. 2022년도는 또 거기에 반토막, 만 2천 가구 정도밖에 안 나와요. 계속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 줄죠. 공급을 못하게 규제를 하니까. 반토막 난다 내년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유동성 저금리 코로나발 유동성이 지금 크게 움직이니까 돈이 전 세계에 넘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부동산들이 다 지금 오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토지 보상금이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약 50조가 풀리는데 거기서 40조가 넘게 경기도권에 이 수도권에 풀립니다. 이 돈들도 상당 부분이 부동산 쪽으로 갈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공급 절벽, 공급을 전혀 안 하니까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은 뭐 당연히 집값 상승할 거다. 이런 인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집값 떨어뜨리는 게 지금 정부의 목적일까요? 집값 떨어뜨리는 게 강한 대출 규제 대출 정말 못 받게 해가지고 집을 사기도 어렵고 양도세 엄청나게 중과하죠 지금. 그러니까 최고 72%예요. 3주택 이상이면은 이익이 난 거에 72%. 거의 다 없는 거죠. 몇 프로 안 되죠. 그러니까 매도도 어렵고 또 가지고 있으려니까 보유세 폭탄이래네 또. 그래가지고 보유세를 또 매년 내야 되니 이거 뭐 전혀 뭐 이걸 집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럼 누가 득을 봐요? 오로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만 득을 본다라는 얘기고요. 자, 710 대책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조정이 좀 됐다가 약간 조정이 됐다 재상승하는 그런 또 패턴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동산이 오르는 데 대한 정확한 뭐예요?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진단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요? 처방전도 다르게 나온 겁니다. 처방전이 다르게 나오면 잘못하면 큰일 나죠. 자, 일시적 가격 조정이 되더라도 저가 매물 위주로 가격 조정이 되지 이 고가 매물들은 뭐 가격 조정 전혀 될 것 같지 않고요. 자, 제 생각 한번 정리할게요. 제 생각은요.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맨날 임대 아파트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가 집을 어떻게든 내 집 한 채는 살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세제 지원도 해주고 해서 많이 대출도 해주고 취득세도 파격적으로 없애고 뭔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서 정말 무주택자가 주택 하나는 구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주택자도요. 집을 구입하는데 제약을 두면 안 돼요. 다주택자도 집을 구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전세나 이런 걸 놓잖아요. 세입자들한테.
순기능이에요. 이 전세를 놓는 이 다주택자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집을 구입하는데 제약은 없어야 되지만 단 10채를 가지고 있든 20채를 가지고 있든 100채를 가지고 있든 간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강하게 거두면 돼요. 강하게. 예, 취득세는 낮추고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선진국도 다 그렇죠. 보유세를 높이 하고 취득세는 안 받는 데도 있고요. 그래요. 무주택자도 임대주택이 아닌 뭘 한다고요? 내 집을 한 채 갖기를 원한다는 거. 이거를 꼭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잡힐 겁니다. 자, 비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규제가 많이 나오죠. 규제가 많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혼돈스러운 지금 시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비에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요. 튼튼한 방주 그러니까 경험이나 이런 거를 쌓아서 이 고비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 나한테는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